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돔 미겔 루이스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5분 컷 영상이지만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 그냥 제 머릿속에서 한 공상에 가까운 상상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 돔 미겔 루이스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돔 미겔 루이스는 외과 의사이자 작가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깊은 사고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시죠. 매일 씻을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거울을 보게 되실 겁니다. 거울 안쪽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반영된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그 거울 안의 이미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상의 현실입니다. 거울에는 분명히 사물의 전체가 보이지만 사실 그건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거울 속 세상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사실도 진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울 안에 물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뿐이죠. 그리고 이런 거울 속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실 우리의 눈과 두뇌가 창조한 두뇌 속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창조한 여러분 세계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울을 보더라도 강아지가 보는 것은 강아지의 뇌와 세상을 인식한 모습이고 독수리가 보는 것은 독수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이제 거울 대신 여러분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눈은 눈 밖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식합니다. 태양은 온 세상에 빛을 보내고 물체들은 그 빛을 반사하죠. 수십억 개의 광선이 온갖 곳에서 나와서 눈으로 유입되고 눈에서 물체의 이미지들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물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눈에 유입된 빛일 뿐이에요. 거울에 세상이 반영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식체계에도 세상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거울과 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기호를 매개체로 해서 개개인 각자가 그 기호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진 지식에 의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총체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한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꿈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꿈입니다. 그렇죠? 상상 속의 이미지가 꿈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은 꿈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고통에 대해 그리고 꿈이 왜곡되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각자가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는 중이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우리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100% 여러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책만 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수백만 명의 꿈꾸는 사람들이 집필한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시각각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책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롭습니다. 10살 때 꿈꾸는 모습은 15살 때와 20살 때, 30살이나 40살에 꿈꾸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오늘 꾸는 꿈은 어제는 물론이고 30분 전에 꾼 꿈과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 그 당시 여러분의 신체적, 정서적 컨디션에 따라 혹은 당시 가졌던 신념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꿈을 그냥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곤 했던 제 머릿속의 생각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공간에서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저쪽 어딘가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처음 보는 큰 조형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저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아침에 그 조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인물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A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일단 저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는 딱히 예술작품이 들어설 만한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조형물이 예술작품인지 무슨 벙커 같은 것인지 건물인지 뭔지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조심해야겠다. 저 큰 물건의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괜히 함부로 저기 가까이 다가가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보니 모양도 뭔가 막 각져 있고 위험해 보이네. 뜬금없이 적이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로 의심스럽기도 하고 완전 조심해야겠다. 저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지 라고 말이죠. 반면에 B는 그냥 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게 저기에 저렇게 설치되었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B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저 큰 무언가가 저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건 못 보던 건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왜 저걸 처음 봤을까? 나는 저런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저거를 만든 사람이 있고 저걸 저 장소에 놓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그걸 기획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저 물건은 어쩌면 굉장히 유명한 예술작품이거나 건물이거나 아니면 더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모양도 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모던하고 멋있게 생겼네. 한번 가볼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B는 그 거대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니 구경을 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걸 만든 사람들과 기획자,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물건은 B가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 무언가였어요. B는 그렇게 새로운 것, 자기가 몰랐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이 분야의 흥미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또 다른 곳에 확장하며 설치해 나아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새롭고 경이로운 기회들을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A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똑같습니다. 신경 끄려고 매일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저 멀리에 그 거대한 물건이 눈에 보일 때마다 눈을 찌푸리죠. 의심스러운 시선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쌓인 의심의 결과 A는 그 전보다 저 물건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A도 생각은 했어요. 저 물건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에 저걸 가져다 놓자고 기획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저런 불확실한 물건을 만들고 다루는 그 사람들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은 기분만 가득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해볼까요? A와 B는 정확히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생긴 똑같은 크기의 그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사는 그 가상현실은 처음에는 꽤나 비슷한 가상현실이었는데 이제 너무나 다른 버전의 가상현실을 각자가 살아가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결국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가상현실에서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는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진실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어떤 가상현실을, 어떤 세계를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